구름인지 안개인지 꽉 찼네 뭐가. 이 마적산에 올라오니까 이게 신부급이, 내가 사는 신부급이 쫙 펼쳐져 있구만. 옛날에 그 춘천시로 합쳐지기 전에 여기가 춘성군이었거든. 춘성군에 군청이 있던 자리지 이거. 신부급이. 저쪽으로 이제 소양강이 저 멀리 저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네. 이쪽으로는 산들이 굽이 치는구만. 여기가 우리 그 신부급에서 보면 그 1월 1일 날 해맞이, 여기 신부급 사람들이 올라와서 해맞이 하는 곳이거든요. 마적산 605.2m. 참 아담한 산이다. 아담한 산이야. 이건 뭐야? 2003년 7월 경춘선 철길 산후회. 등산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걸 2003년도에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구나. 이쪽으로는 시야가 딱 막혀 있네. 천전리 2.8km. 2.8km를 더 가야 되는구만. 그래도 내려가는 길이니까. 오, 소양강 댐이 여기서도 잘 보이는구나. 이거 높이를 올려버리면 잘 보이나? 이렇게 올려주면.
저 물길이 양구 거쳐서 인제까지 가는데, 저기 소양강 선착장에서 저 양구까지 그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거든. 이게 예전에 그 양구 쪽에 그 춘천에서 양구로 이렇게 길이 안 났을 때는 그 양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 백길뿐이 없었거든, 백길. 그래서 그때 다니던 배가 좀 지금도 다니거든.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. 양구 쪽에 그 배를 타고, 여기서 배를 타고 양구로 가서 그 배 선착장에 보면은 거기서 그 버스가 다녀, 버스가.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타고 그 양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, 박수근이라는 화가, 그 박수근 미술관에 가서 그림 감상하고, 또 그 버스 다시 타고, 그 버스가 한 시간마다 한 대씩 다니가 그래. 그 버스 타고 다시 양구 선착장 와가지고, 양구 선착장에서 다시 이쪽으로, 소양강 댐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는데, 그때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그때 같이. 근데 그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재밌는 걸 내가 하나 발견했거든. 뭔 말이냐면, 이게 배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이 물길도 자동차 길처럼 이렇게 3거리나 4거리를 만날 거 아니야. 이게 물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이렇게 쭉 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,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거리를 만날 거 아니야, 사거리를.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일반 도로 같으면 그 사거리에 그 신호등이 서 있고, 그 다음에 또 표지판이 있을 거 아니야. 이쪽으로 가면 어디, 이쪽으로 가면 시청, 뭐 이런 거 표지판. 근데 여기서 배를 타고 양구로 가다 보면은 이게 사거리가 나오더라고. 그 물길도 사거리가 나와, 사거리가. 근데 그 사거리에 우리 그 도로에 있는 표지판처럼 이쪽으로 가면 양구,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또 무슨 리, 뭐 이런 그 도로에서나 볼 수 있는 표지판이 이 물길에도 있더라고. 나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네. 처음 봤네, 그거.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이 물길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, 그 표지판이 그 도로에서 쓰던 표지판하고 똑같은 표지판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. 그거 되게 신기했어, 그거 보고. 진짜 이 선선해서 진짜 가을은 등산하기에는 더 없는 계절. 근데 이게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 사고가 많이 나거든. 근데 가을에 사고가 많이 나. 이제 그게 이제 그 가을에 등산하는 사람이 많아서도 그렇지만은,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, 요인이. 내가 등산을 해보니까, 이게 다른 계절들에는 그냥 내 체력의 한계가 금방 도달하거든. 이게 내 체력만큼 몸이 피곤해. 근데 이 가을은, 특히 10월달은, 내 몸은 똑같은데, 내 영양이 한 150% 정도는 막 상승한 듯한 느낌이 들어. 그러니까 쉽게 안 지쳐. 여름에 등산했으면 이게 쉽게 지쳐가지고 힘들다 하면서 좀 쉬었다 가고 좀 자제를 하거든. 또는 이제 여기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. 근데 가을에, 특히 10월 달에 등산을 해보면 이건 뭐 땀도 별로 안 나고 막 몸이 막 좋아진 느낌이 막 들거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바를 해, 오바를. 평상시에는 저기 뭐 1봉, 2봉, 3봉, 5봉까지 있으면 3봉까지만 갔다가 되돌아오는 게 내 체력이 맞는데, 이제 10월 달에 등산을 해보면 갑자기 막 몸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, 착각이 들거든. 그래서 막 4봉 가고 5봉 간다고. 이게 자기 능력보다 더 멀리 가버려. 자기 능력보다 더 빨리 가고. 근데 그 능력치라는 게, 그게 여기
이렇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깐 도와준 것 뿐이지, 그냥 그 체력은 그 체력이거든. 그래서 하산할 때 급격하게 체력이 푹 떨어지거든.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해버린 등산에서 하산길도 굉장히 길지. 무리해서 가버렸으니까. 그 하산길에서 다리가 풀린 상태에서 또 기분 좋다고 또 이게 정상에서 또 막걸리라도 몇 잔 한 상태라면 사고 나기 딱 좋은 환경이지. 사고 나기 딱 좋은 환경이야. 그래서 가을에 보면은 그 119 헬기 그 출동 횟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. 여기는 마적산 정상입니다. 이상. 굴곡이 그렇게 편하진 않네.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네.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나 이렇게. 온통 소나무구나. 잘랐습니다. 여기는 온통 소나무밭입니다. 소나무밭. 짜짜잔. 이렇게 숲길을 걸어도 똑같은 길인 것 같아도 그 도토리 나무들, 참나무들 있는 그 숲길하고 이렇게 소나무가 군집을 이루는 그런 숲길하고는 완전히 달라. 완전히 쾌적함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, 그 다음에 그 날파리들, 이런 소나무 군집에 있는 이런 데는 날파리들도 별로 없어. 근데 도토리 나무들 있는 그런 숲길은 날파리들이 꽤 많더라고. 나는 여기서 윗샘밭 버스 종점길로 1.8km만 더 가면 되네. 참 쾌적해. 소나무 숲속에 들어오면.
쾌적하고 기분이 좋죠. 짠. 카메라 끄기 전에 또 뭐 이야기 하나 하고 카메라 끌까? 그 얼마 전에 본 유튜브에서 그 자전거 대리점을 과거에 이제 했던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하나 찍어서 올려놨는데, 이제 거기서 말하는 자전거가 그 1000만원짜리 자전거, 우리가 보통 뭐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뭐 이게 1000만원짜리 자전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간혹 가다 있거든. 그 1000만원짜리 그 자전거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, 보통 그 자전거 대리점에서 그런 파는 자전거들, 일반적인 자전거들은 보면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100만원대, 60만원대 이 두 부류가 많이 팔리고, 이제 가끔가다 이제 팔리는 몇백만원짜리, 그리고 이제 1000만원짜리 자전거도 있는가 봐, 이제. 왜냐면 그 대리점에서 여러 제품들을 이제 갖다 놓고 파니까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기를, 만약에 그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그 소비자가 그대로 팔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문이 400이 떨어진대, 400이. 40%가 이문인 거지.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소비자가대로 자전거를 1000만원에 파는 경우는 거의 없대.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제품을 거기에서만 판다면 뭐 1000만원을 고수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소비자 가격을,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본 40%를 좀 이문을 좀 포기를 하고, 뭐 35% 정도 포기하고 한 5%만 먹어도 꽤 크니까.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1000만원짜리 자전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전거를 1000만원 주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게 1000만원이라는 소비자가를 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. 그렇게 나는 1000만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 역시 그걸 1000만원 주고 샀을 리가 없지. 보통 대리점에서 마진율이 40%니까 한 600 몇십만원? 600 한 50만원 짜리 자전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대. 그게 1000만원짜리라고 자랑하는 그 자전거라는 게 실체가 소비자가가 1000만원이라는 거지, 실제 그 사람이 1000만원을 주고 그 자전거를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. 한 600 한 몇십만원 주고 산 거지. 그러니까 600만원짜리 자전거를 600만원 주고 자전거를 사놓고 자기 1000만원 주고 샀다고 허세를 부리는 거야, 그런 인간들은. 그게 막 자전거 가격 운운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 성품이라는 게 딱 그 정도라는 거지. 그 정도. 완전히 허세. 나 1000만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녀야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싶은 거야. 얼마나 내세울 게 없었으면 자전거 가격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지. 그 사람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.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자전거가 어떤 특정 대리점에서 독점하는 브랜드도 있을 거 아니야. 독점하는 브랜드. 그래서 이 브랜드는 여기 대리점 아니면 안 팔아. 이제 그런 데 있잖아. 그런 데는 그걸 1000만원 주고 팔아버린대.
그러니까 소비자가를 다 받아버린다는 거지. 그런 브랜드도 있는가 봐, 그게. 소비자가를 다 받아버리는 브랜드. 그럼 완전 이제 호구 되는 거지, 호구. 그걸, 그런 독점 브랜드 자전거를 1,000만 원 주고 샀다 하면 완전히 호구죠, 호구. 왜냐면 그 물건을 판 대리점에서 400을 먹어버리니까. 그러니까 그 한 달에 그 자전거 한 대만 팔면 임대료 내고,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까지 줄 수 있어. 한 달에 딱 한 대만 팔면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까지 줄 수 있는. 완전 호구죠, 호구. 개호구.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 가격 운운하는 인간들은 딱 두 종류야. 허파에 잔뜩 바람이 들어간 허세를 떠는 인간이거나, 아니면 완전 개호구, 호구짓을 하는 인간. 그러니까 누가 나 자전거 얼마짜리 자전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두 종류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면 돼.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개호구이거나, 둘 중에 하나인 거지. 그 동영상이 잠깐 생각이 나네. 근데 그 여자들 그 가방 있잖아. 그 가방은 조금 이게 자전거하고 좀 성격이 틀리더라고. 뭐 말이냐면 그 명품 가방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. 그 100만 원 넘는, 그래서 200, 300대는 그런 가방들은 소비자가대로 다 받아버리거든. 근데 그걸 파는 매장이 독점하냐? 그것도 아니야. 이게 그 매장이 독점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비자가를 다 받아버리거든. 근데 그런 가게들이 있는 곳이 대부분 백화점이거든, 백화점. 그러면 백화점에서 그 마진을 얼마를 떼냐면 보통 백화점은 40%를 떼버리거든. 그러니까 백화점에 뭔가 가게가 입점을 하면 백화점은 임대료 같은 거 안 받아. 전기세, 수도세 이런 거 안 받아. 그럼 백화점에서는 뭘 가져가냐면 그 가게에서 파는 매출액 있잖아. 매출액의 40%를 가져가 버려, 무조건. 무섭잖아. 매출액의 40%를 가져가 버린다고. 그러니까 만약에 200만 원짜리 그 명품 가방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사람이 팔잖아. 그러면 백화점에서 80만 원을 가져가 버린다니까. 그리고 그 명품을 팔고 있는 그 가게에서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없어. 왜냐하면 그걸 공급해주는 그 공급처에서 그 얼마 이하로는 못 팔게 이렇게 제동을 걸어버리거든. 그러니까 그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그 가방을 사는 여자들은 그 1,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그런 개호구들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야. 똑같아. 그 시스템 들어가는 게 보면 그 소비자가를 다 받고 사잖아. 백화점에서 40%를 떼가버리고, 그리고 그 입점에 있는 사람도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. 그래서 한 5% 정도 먹는다고 치고, 그럼 45%가 날아가 버리지.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수입한 사람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만약 이태리에서 수출하는 사람, 그 중간에 그 업자가 있을 거 아니야. 그 업자가 한 5% 먹는다고 치고, 그러면 벌써 50%가 날아간 거거든. 50%가.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, 우리가 그 한국에 있는 그 호구 여자가 200만 원을 지출하면 그 만든 사람한테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간다고. 100만 원 이하로 간다고. 100만 원 이하. 그러니까 그 정도 돈으로는 그 보통 그런 호구 여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있잖아. 뭐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거라고. 근데
그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그 가방을 나도 좀 봤거든.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손으로 바느질하는 흔적이 아니야. 이게 그 미싱으로, 미싱은 이건 일본 말이니까 재봉틀로 이렇게 드륵드륵 박아버린 그 흔적이지.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그랬거든. 아니, 눈구녕이 있으면 봐라. 이게 어떻게 사람이 바느질한 거냐. 너는 이런 것도 구별 못하냐. 그래서 내가 좀 면박을 줬거든. 근데 그런 여자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. 아니, 언뜻 봐도 이건 바느질한 게, 손으로 바느질한 게 아니거든. 이게 미싱으로 재봉틀로 박은 거지. 근데 이걸 갖다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했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. 어이가 보면. 그리고 왜 그 진품하고 가품이 왜 구분이 안 되냐면, 진품하고 가품이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이 되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진품은 사람 손으로 한 땀 한 땀 했고, 가품은 재봉틀로 드르륵 박았다면, 아니 그걸 누가 구분을 못해. 당연히 구분할 수가 있지. 나같이 이렇게 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금방 구분하지. 이게 사람 손으로 한 것과 재봉틀로 한 걸 그걸 누가 구분을 못해. 당연히 구분하지. 그러니까 그 명품이란 것도 결국은 우리 그 남대문 시장 뒤쪽에 그런 의류라든지 신발 이런 가방들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야. 똑같은 방식으로. 그러니까 진짜고 가짜고 구분이 안 되는 거지. 진짜 그렇게 사람 손으로 한 땀 한 땀 했다면 금방 구분하지. 그걸 왜 구분 못 해? 하여간 뭐 그런 거 뭐 탓할 수는 없지.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는 거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. 그런 호구짓 하면서 사는 게 삶의 낙이라면 뭐. 하여튼 근데 좀 감성은 있는 것 같아. 감성. 그 디자인에 대한 감성. 이제 그런 감성에 돈을 이제 지불하는 거겠지. 그런 감성의 감성. 그렇게 이해해야지 뭐. 그 자전거 브랜드 중에 그 브롬튼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거든. 브롬튼. 이 브롬튼을 이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. 왜 그러냐면 이 브롬튼 자전거의 그 프레임이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이 달라붙어. 즉 철로 만들어졌다는 게 철로. 이 브롬튼 말고 다른 자전거들,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전거 중에 이렇게 자석이 달라붙는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냐면,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그 신문 사거나 우유 사면은 주는 그 철팁이라고 하는 그 싸구려 자전거 있잖아. 그런 자전거나 철로 만들지. 보통 자전거는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.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거든. 그래서 안 붙어 자석에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가는 이제 그 섬유로 만든다고. 섬유, 탄소 섬유로. 근데 이 브롬턴이라는 자전거는 녹이 스는 그 철로 만들었어. 철로.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. 근데 가격은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. 이게 브롬턴 자전거를 산 사람들은 보통 자전거 값으로 한 200만 원 쓰고, 그 자전거에다 붙이는 뭐 가방, 안장, 그다음에 헬멧, 뭐 그런 액세서리로 자전거 값만큼 써.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쓰더라고. 근데 내 눈으로, 내 관점으로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. 이해가. 그 200만 원이 넘는 자전거가 철로 만들어져 있어. 이게 당연히 잘 안 나가, 자전거가. 그리고 존나게 무거워. 그리고 녹이 슬어. 근데 그걸 200만 원이나 넘게 주고 사고 있어. 자전거가 접힌다. 뭐 접힌다고 하는데,
그 자전거 접는 방식은 그 브롬턴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이미 풀려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그런 접히는 자전거도 그렇게 접히는 자전거들 많거든. 그 가격에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도 그렇게 접히는 자전거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. 근데 이제 그 브롬턴 자전거를 타고 다닌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. 아, 왜 이렇게 비싼 자전거를 사고 요 비싼 액세서리를 이렇게 사냐. 아이고, 헬멧도 그 브롬턴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 브롬턴 하고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헬멧인지 모르지만 그 이상한 그 막 공사장, 내가 보기에는 그 자전거 헬멧이 아니라 무슨 공사장 헬멧처럼 보이는 그 헬멧이 있거든. 그걸 사더라고. 근데 그 가격이 막 20만 원도 훨씬 넘어. 막 그게 그 땀 배출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브롬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쓰는 그 헬멧을 쓰고 조금 달리잖아. 막 머리에 땀이 나고 막 난리가 아니야. 근데도 그 헬멧을 꼭 고수해. 자기 자전거하고 그게 매치가 되는데 이뻐 보인다는 거지. 아, 그래서 왜 그 브롬톤을 타고 다니냐.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.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딱 그거더만. 갬성이래, 갬성. 그 이상은 설명할 게 없대. 자기도 알아. 이게 어필할 때 자전거 진짜 안 나가는 거 알고, 뭐 평지 달릴 때도 자전거 안 나가는 거 다 알고, 그 다음에 자전거 무거운 거 다 안다. 근데 갬성이래, 갬성.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해.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시비 걸지 말해. 그러니까 모든 그런 소비, 어처구니 없는 소비의 종착점은 갬성이야, 갬성. 1,000만 원짜리 자전거, 그 어처구니 없는 가격의 자전거를 사는 사람도 갬성인 거고, 브롬턴 자전거 2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 철로 만든 자전거 타는 사람도 갬성인 거고, 뭐 200만 원짜리,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여자들도 결국은 갬성이야, 갬성. 그 갬성이 어마무시한 부가가치를 지금 창출하고 있는 거지. 뭔가를 이렇게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제품의 기능, 그 제품의 무게,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이런 갬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, 그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봐.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은 안 사지만 그런 갬성에 아주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. 그래서 그 어처구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야, 지금. 그런 사람들, 그 갬성에 약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디자인만 딱 만들어내면 그 회사는 망할 일은 없는 거지, 망할 일은. 그 갬성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계속 사줄 거니까. 갬성이다, 이제 갬성. 갬성이 있는 디자인. 오늘 또 이제 등산도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가야겠네. 이상.